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국제무당 케이트 희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금 추석 연휴 지금 지내시잖아요. 그러면, 뭐, 가족들과 함께도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약간 조금 위기감도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 조금 과감하게 한번, 무당이 드려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제가 어떤 제가 정말 아끼는 어떤 이제 저한테 후배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참 영특해요. 그다음에 굉장히 똑똑하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어떤 우리 글로벌하게 우리나라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그분이 하시는 학문 분야에서는 계속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그 월드 클래스를 가지신 어떤 역량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조금 열이 받았어. 그래서 애끼는 말로 이제 좀 아끼는 말로 제가 좀 따끔한 말을 좀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freedom is not free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이 그 말은 여러분들이 워싱턴 DC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그쪽에서 살았으니까 워싱턴 DC 쪽에 가면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이제 젊은 청년들이 돌아가셨죠.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그때 이제 그 참전을 했던 뭐 20살, 18살, 19살 꽃 같은 나이에 그 외국의 그 미국 군인이나 아니면 그 유엔 용사들이 이제 돌아가신 그 국립 모지가 있어요. 거기에 써여져 있는 그 편말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는 어떤 자유가 공짜가 아니다라는 이제 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 그런 편말입니다. 제가 그 말을 그분한테 한 이유가 있어요. 제 그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많은 편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편견이야. 그 안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 편견이나 그런 것들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이상한 틀과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안에 그냥 속으로 들어가는 인간의 희한한 본성들이 있어요. 이걸 먼저 깨부셔야 됩니다. 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실제로 저희 집 얘기, 저희 집의 히스토리 얘기를 좀 할게요. 남의 집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신랑하고 제가 결혼을 했어요. 지금에 이제 살고 있는 저희 신랑이 이제 재혼한 사람인데, 저희 신랑은 이제 그 북에서 온 탈북민이세요. 그러니까 미국에 딱 왔었을 때, 저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제 저는 이미 그 미국에 정착을 많이 한 사람이고 또 그대 운전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에요. 특히 그 전에 직감 정사를 했기 때문에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결혼을 우선 했어. 아무튼.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은 운전 그 면허증을 딴 지 얼마 안 돼. 정말 초짜야, 초짜. 병아리, 삐약삐약. 그거고 저는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베테랑인데 제가 이제 결혼을 우리가 했잖아. 결혼을 하고 운전을 하는데 당연히 제가 하잖아요. 왜? 영어도 제가 훨씬 잘해. 운전도 훨씬 제가 잘해.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하잖아요. 딱 운전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뭐 북한 분도 계시고 한국 분도 계시고 근데 대부분 북한 분이셨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남자가 운전을 해야지 왜 여자가 운전을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다만 뭐 북한뿐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시죠. 남자가 운전을 하고 여자는 보조석에 앉는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가 좀 성격이 거칠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제가 그냥 말아버렸거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랑도 괜히 이제 그런 문화에 있었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말이 돼? 너는 영어도 나보다 못해. 그러니까 표지판도 지금 어색해. 그리고 운전도 지금 갖다 써. 나는 운전 경력이 20년이 넘어. 그러면 누가 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야. 그런데
남자, 여자라는 어떤 그 선입견, 틀에 보면 그 모든 게 다 무시가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뇌가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그래, 남자니까 네가 운전해. 그럼 내가 병신이죠. 실제로. 내가 미쳤냐고. 그걸 보고 있어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초짜인데, 그렇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단순한 어떤 예지만, 우리 삶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이 사람의 일을 많이 하고 잘 할 수 있는데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그런 어떤 틀 안에서 그런 능력을 충분히 안 발휘하고 그 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는 그게 물론 자기의 선호예요. 자기의 기호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는 뭐 그렇다고 쳐. 그런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짓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살아요. 또 한 번은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신랑이, 그, 우리 신랑이 또 이제, 이런 일을, 무슨 이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니까, 우리 신랑 막 욕먹이는 것 같네. 아무튼, 다른 사람 이해를 못 하니까. 근데 우리 신랑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좀 사는데, 저는 이미 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장에서 꽤 일을 좀 잘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무슨 얘기 말만 하는데, 야, 그거 때려쳐. 이런 말을 쉽게 쉽게 하는 거야. 야, 그거 그만해. 내가 너 먹여 살릴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내가 그걸 갖다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면 좀 무안해지잖아. 그러니까 그걸 걸 안 하고 좀 몇 번은 두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순간에 야, 그거 내가 그만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얘기했죠. 나는 네가 청소 일을 하든 똥간을 치우는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네가 하는 직장 일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야, 그거 때려쳐. 그만둬.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거는 네 일이고, 네가 선택한 일이고, 나는 네가 어떤 일을 하든 되게 감사하게 느낀다. 근데 감히 너는 어떻게 내가 너를 만나기 전부터 했던 일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을 하더라고. 그리고 내 인컴이 네 인컴보다 더 많아. 네가 뭔데 그따위 말을 해. 그랬더니 가만히 있고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어디에서 화가 났냐? 네가 뭔데 그따위 말을 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화가 났지. 그래서 이제 좀 싸웠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우리 신랑은 고맙게도 우리 신랑이 논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사람이야. 말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겠죠, 제가. 그러니까 아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자 여자라는 어떤 우리 신랑이 살던 백그라운드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우리 신랑이. 그러니까 남자의 마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북한에서 왔으니까 굉장히 봉건이 강하신 데니까 거기는 그래서 야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여성들이 내가 내 얘기를 안 하고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럼 너가 먹여 살려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해왔던 거잖아. 근데 그게 남편 아니라 남편 할아버지라도 그렇지. 내가 했던 거에서 똑같이 존중감이 있어야 되지. 어떤 한쪽이 한쪽에다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걸 굉장히 존중해줘야 돼. 존중의 기본 베이스가 없다. 응?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제가 우리 되게 아낀다는 그 후배 얘기를 좀 해서 좀 이거는 이제 그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분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신랑 얘기할게 또 이제 우리 신랑이 아니 오늘 지금 이렇게 좀 뭐가 되지 괜찮아. 우리 신랑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뭘 말을 하는데 저는 박사학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미국에서 안 그래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신랑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뭘 하더라? 아무튼 뭐 네가 뭘 다 알아? 뭐 네가 뭐를 알아? 뭐 이런 톤으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제가 그거를 뭐 넘어갈 사람이죠. 근데 맨 처음에 저도 이럴 때 또 갑자기 훅 같이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하고 좀 있다가 그런 게 반복되더라고요. 말을 갖다가, 아유, 뭐, 이렇게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 신랑이 그렇게까지 저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좀, 어, 자기가 뭔가 더 잘한다는 듯이, 내 말이 맞아. 막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자기야, 자기는 지금 미국에서, 북한에서는 의대를 다녔어. 그래서 북한에서 나는 자기를 어, 무식하고, 뭐 모른다. 이렇게 헐뜯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기는 여기에서 지금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 나는 여기서 박사학위를 해.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특히 내 분야,
내가 지금 의료 경영을 하니까 의료하고 경영 그쪽으로는 누가 더 잘 알아? 얘기를 하니까 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 리스펙을 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갖고 너가 나한테 왈가불로 하지 말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건 왠데 하고 물어봐야 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내가 받아들여져야 하는 게 있고 안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꼭 지금 보니까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남자 여자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우리 그냥 사람으로 봅시다. 사람으로. 거꾸로 한번 보세요.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 남자분들이 어떤 여자들이 너는 남자니까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너는 남자니까 무조건 어디 가서 힘이 세야 돼. 너는 남자니까 무조건 다 알아야 돼.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 프레셔를 갖고 어떻게 살아? 저는 제가 싱글맘이어서 지금도 뭐 제가 이제 돈을 해서 벌지만 제가 그 싱글맘이었을 때 가정을 완전 저 혼자 부양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책임감이라는 압박감은 말도 못합니다. 진짜 가장의 책임감은 말도 못해요. 밖에 나가서 정말 그때는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일하고 조금 다른 뭐 어프레이저도 하고 뭐 증권도 하고 별별 일을 다 했는데 그때의 압박감을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당장 벌지 않으면 애들이 지금 우리 가족이 생계가 안 되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랬을 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절대로 내가 다음에 결혼을 하면 내 남편한테는 생활비나 어떤 이런 생활고에 내가 일절 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 그러니까 극도의 우울증이 걸리지 않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의 남자들이나 여자들, 뭐 남자들이 직장 일을 하셔서 자기의 생활을 집안을 끌어 가시는 가장분들은 기본값에 어떤 프레셔가 있어요. 기본값에 압력값이 있다고, 압박감이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집에서까지 앵앵거린다. 돈 벌어와라, 뭐 어쩌고저쩌고 해라. 그러면 그 프레셔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런 일을 안 하겠다 해서 우리 신랑, 또 우리 신랑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랑 때 단 한 번도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돈 벌어와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본인이 알아. 그래서 되게 고마워해. 고마워.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테니까 우리가 절충해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존경, 서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그 리스펙, 존경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어떤 와이프가 아니면 남편이 박사거나 뭐가 있어. 그랬더니 어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남편이 와이프인가 남편은 석사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 박사라는 게 뭐 별거 있어. 글 쓰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박사는 솔직히 논문 쓰는 거죠. 석사보다 좀 긴 논문을 쓰는 거죠. 하지만 차이는 있죠, 당연히. 당연히 차이는 있죠. 왜냐하면 글을 그냥 씁니까? 그만큼 읽어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사들이나 학사들이 할 수 없는 이상한 짓거리들을 할 수도 있어. 이상한 거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꼭 박사든 석사든 난 사실 그거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고 너무 쉽게 어떤 일정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뭐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해서 또 뭐 너는 어떤 뭐 흙수저라는 이유로 무슨 이유로 한꺼번에 무시를 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서로 무시할 거리를 1도도 없어. 어떻게 보면 서로 존중해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프레임에 갇히면 사람들이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얘기해요. 함부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남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는 마음대로 짓거리라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본인의 거는 본인의 목소리를 좀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부당하다. 이게 조금 이렇게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나는 이거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해. 나는 편치가 않아. 라고 얘기를 말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남이 알아요. 절대 남은 내 마음을 몰라. 절대 몰라. 저도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일하다가 약간 이제 휴식 시간에 제가 나갔어. 그랬더니 우리 신랑도 빨래를 개고 있고 나도 지금 일하는 중인데 우리 그 중학교 있는 아이가 앉아서 그 컴퓨터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엉덩이 뜨고 일어나서 뭔가를 해라, 너도. 왜냐하면 아빠도 일하고 엄마도 일하는데 너는 지금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한다는 거는 가족 간에 불공평하고 불평등하다. 그리고 누워서 자고 있는 우리 그 대학교 있는 아이 딸도 깨웠어요. 너 지금 이제 기숙사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다시 가는데 갈 때 이제부터까지 맨날 너네 방을 우리가 다 치워줬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깨끗이 치워놓으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냐면 그런 것들을 참고 참고 참으니까 어떤 게 되냐면 순간에 화내지 않아야 될 때 화가 확 나. 어,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극단적인 어떤 그 행동이 갑자기 나오는 거야. 이거는 남자, 여자 상관없어.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직장 일을 하시고 뭘 하셨는데 와이프가 너무 돈 벌어와라, 돈 벌어 그러잖아. 한마디 말하세요. 왜냐면 내 능력이 이만큼인데 너 왜 자꾸 나한테 돈돈돈거리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내 한계가 있고 건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옆집 아저씨하고 옆집 저기하고 비교하면서 제 사람은 이런데 너는 이렇다. 어쩌라고, 그러면? 뭐, 훔쳐? 어디 가가지고 뭐 은행 강도짓을 해. 뭘 어쩌라고. 그렇게 말하면 네가 나가서 벌으라고 그러셔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저기 뭐 자기 아들하고 딸한테 자꾸 영어 공부하라고 하면서 막 푸시를 하고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인류대에 있거든. 무슨 아이비리그인데 거기를 가라고 아들을 그렇게 막 때리면서 막 푸시를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 예전에. 제가 그분한테 대놓고 말이야. 본인이 가 그러면 본인이 못 간 걸 왜 애들한테 그렇게 푸시를 하냐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다른 상대방을 갖다가 함부로 그렇게 하냐고. 그 사람의 능력이 그만큼이면 그만큼을 대접해줘야 되고, 그 사람의 능력이 자기보다 좀 더 많이 알면 그만큼을 또 존경해줘야 되고, 가족 안에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정말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되고, 부부 간에 아니면 자식이든 부모 간에 좀 이제 성인이면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 요가 뭐냐면, 내가 내 권리는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얘기하는 방법을 잘해야 되지. 잘해야 된다고. 논리적으로 하셔야 돼. 논리적으로. 수치와 논리적으로. 내가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상대방에서 무조건 간에 내가 얘기하는 걸 무시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serious, 좀 심각한 이슈예요. 그건 본질적인 문제인 거지.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거 정말 그렇다고. 왜냐면 이게 본질적인 거라고, 실제로. 이거는 신점, 영점하고도 상관이 없어. 귀신하고도 상관없어. 귀신하고 영가르들을 보면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마음의 안정. 그다음에 내 건강이 먼저인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야, 여러분들. 자식도, 부모도, 내 와이프도 나 있고 나서야. 내가 편해야지 내 서방도 좋은 거고 내가 편해야지 내 애도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을 돌보지 않아서 최악까지 끌어가는 거야. 최악까지. 참다 참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미련한 짓이야. 와이프가 너무 나한테 돈 벌라고 지랄을 해. 그러면 말을 하세요. 내가 그만해라. 나도 열심히 한다. 이것밖에 안 돼. 왜 자꾸 비교를 해냐? 그거 안 된다고, 그걸 못 한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그런 뭐 좋은 차를 못 끌어. 우리 집에서 그런 뭐 아파트 평수를 못 가. 그런다고 우리가 굶어 죽냐? 그렇게 할 거면 네가 가서 벌어,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거꾸로 와이프를 너무 무시해. 이 남편이 돈 좀 번다고. 아니면 말끝마다 막 그렇게. 그럼 그만해라. 나 너 듣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했는데도 잘 안 들어. 잘 이게 막 안 돼. 그러면 그럴 때 오은영 박사님 있잖아요. 오은영 박사님을 찾아가시든지 저한테 찾아오셔서 왜 그런지를 좀 아셔야 돼요. 왜 그런지를. 그게 자기들이 뭐 옛날에 과거가 있다든지 옛날에 아픈 상처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을 하시고 가셔야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게 쌓이잖아. 이게 고를 만든다고 그래요. 고. 다른 제 영상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왜 풀고 가야 되냐면 자기의 각자의 개인들의 능력에도 분명히 이게 저기 뭐지 캡을 만들어요. 딱 거기를 멈춰버리는 캡이 있고 전체적인 에너지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각 영혼에 고를 하늘 만든다고 하늘.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선은 본인이 자기가 이거는 부당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할 때는 자기를 잘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왜 이러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할 때 내가 눈치가 보인다. 아니면 내가 우리 신랑 같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맨 처음에 그런 얘기를 딱 들을 때는 사실 솔직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워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실제로. 내가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기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 상황을. 그래서 근데 이게 반복된다? 그러면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엑셀 있잖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엑셀. 엑셀처럼 하나씩 하나씩 기록을 한다든지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해서 좀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도 중요하고 0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잘 보호하고 내가 기분이 나쁜 걸 어떻게 상대방한테 잘 얘기하고 서로 존중감 있는 걸 해야 되는 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사회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각자의 상대방을 갖다가 그 기준점 안에서 자꾸 얘기를 해다 버리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잘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 꼭 무슨 여성, 남성을 나눠서 제가 페미니스트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페미니스트에서 한쪽의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들이 넷이 있는데 아들 넷에 딸 둘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 며느리가 되는 사람이 뭐 전 상관할 바는 아니겠지만 우리 아들한테 계속 돈 벌어 오라고 계속 푸시를 하고 막 그러면 저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돈으로만 어떻게 살아요? 자기 그릇이 있고 자기 그 역량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각자 조화 있게 잘 이루는 이렇게 하모니가 되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면 서로에게 존중해 줘야 되는 게 굉장히 먼저 급선 뭐 첫 번째 질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질서가 잘 돼야 그 다음에 가정, 자녀들한테도 잘 될 수가 있다고 봐요. 예, 저도 그렇게 완벽하게 잘 되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이제 겪어보고 실수담도 많고 이렇게 해봤더니 정말 실수가 많더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이런 명절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싸우지 마세요. Don't wanna sleep